홈택스 종합소득세 DU형 간편장부 입력 방법. 당신이 이미 알 수도 아니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여러가지 생활 상식을 딱 필요한 만큼만 쉽고 간단하게 알 수도 TV. 본 내용은 2021년 기준 법령을 참고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입력 방법에 대한 예시로 단순히 홈택스 입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신고자의 장부 작성 방법 및 경비율 적용 등 신고 내용은 본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홈택스 신고는 각 신고자의 책임하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U형 간편장부 입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치시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도입되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의 펼치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신고 안내문, 신고서 작성, 관리, 납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내문 확인을 위해서 여기에 보기, 요거를 누르시면 팝업 창으로 신고 유형 등의 안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우편으로 안내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팝업 창이 뜨지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안내장을 보시면 신고 후 유형과 함께 각 사업장별 수익 금액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간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신고 유형과 금액, 기준율, 단순 경비율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팝업 창을 닫으시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고 여기에 과거 신고 내역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의 신고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작년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올해 신고를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은 신고 도움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주로 보셔야 하는 것은 기본사항, 신고 참고 자료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각 사업장별 수입 금액 그리고 기장 의무가 현재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맨 먼저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고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는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규 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로 확인을 하시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는 팝업이 또 뜹니다.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서 나의 여러가지 소득 종류와 유형, 신고 유형 등 그리고 소득 금액 등이 나오는데 요거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시거나 수정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내용을 수정하시고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기장 의무 선택사항을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수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신고 유형, 요거를 수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왜 이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마다 소득과 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변경될 수 있고 국세청 자료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수정하는, 여기서 이제 신고 유형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은 먼저 사업장 명세를 클릭하고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 기본사항 입력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문답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문답 내용들을 보시고 각 신고자의 내용에 맞는 답변을 선택한 후 문답 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을 하고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해당 없음이라고 선택을 해서 문답 내용 적용하기를, 저는 첫 번째 사업장은 단순 경비율을 선택했는데, 단순 경비율은 세제 혜택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직전 연도 수입과 당일 연도 수입이 모두 기준 수입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적용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업장은 간편장부 중에 단순 경비율로 수정돼서 입력이 되고, 이것을 확인하시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업장은 신고 유형이 32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선택 내용, 신고 유형을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1번과 2번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팝업 창이 뜨면 문답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사업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답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업장은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 유형이 결정이 되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사업장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입력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자동으로 소득이 입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사업장을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면 여기에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총수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수기로 입력하는 팝업이 뜹니다. 먼저 단순 경비율 중에서 이것을 일반율로 적용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일반율로 결정을 했고요. 자가율로 결정할지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는 저도 처음에 이게 뭘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쳐보니까 생각보다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율은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임대를 해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면 일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사업장을 내 건물에서 내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일반율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니까 비용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총 수입 금액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이것은 아까 그 안내장에 나와 있는 그 전에 부가세 신고나 이런 것들로 했을 때 내가 신고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입력을 하고 나오면 아까 단순 경비율 적용했던 나의 첫 번째 사업장에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저희 두 번째 사업장,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수입 금액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어떤 사업장을 변경할 것인지, 사업장이 여러신 경우들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을 할 것인지 먼저 클릭하시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와 같은 조회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사업장의 총 수입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는 기준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에 따른 일반율과 자가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구분 입력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율로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어떤 주요 경비, 기초 재고나 기말 재고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여기 입력할 내용이 없었고 어차피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간편 장부이기 때문에 입력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사업 소득 명세서로 두 사업장의 소득 명세를 한 번에,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의 소득 명세를 한 번에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천 징수 내역이나 기타 주택 임대 소득 등이 있을 때 입력하는 페이지인데 이것도 없어서 그냥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 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입력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다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오면 기본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소득공제 내역이 입력되어 있기는 한데 공제 내역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본인에 대한 공제, 기본 공제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부녀자나 한부모,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한 공제는 직접 수정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녀자 공제를 입력하기 위해서 집사람을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한 다음에 부녀자를 선택해서 등록하려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결론은 배우자인 저와 아이를 둘 중에 하나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확인하고 나가서 이거 처음에 어떻게 등록을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아주 쉬운 거였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에 공제 등록되어 있던 집사람과 저와 아이가 뜨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집사람을 빼고 저와 아이를 추가로 선택해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공제자 명세에 저와 아이가 추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에 저와 아이에 대한 공제가 자동으로 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별도의 근로소득자고 아이는 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집사람의 사업소득 공제에서는 저인 배우자 공제와 아이의 자녀 공제를 공제가 되지 않도록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먼저 집사람의 부녀자 공제를 먼저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사람을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고 부녀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부녀자가 다시 Y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아이를 기본 공제에서 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아이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를 클릭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자로 되어 있었던 것을 미해당자로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와 아이가 기본 공제에서 빠지고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
금액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금액도 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이 빠지고 부녀자 공제만 혜택이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인적 공제는 본인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서 200만 원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마치시면 뭐 크게 이제 입력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정도 확인하시고, 이건 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저장 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명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명세인데, 이게 만약 전자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부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뭐 기부를 거의 다 뭐 제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설한 것으로는 등록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다음은 세액 감면 신청서인데, 뭐 저희도 여기 뭐 확인하시고 뭐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없어서 패스.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신청도 저희는 뭐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패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는 2만원 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치킨 한 마리값 버는 거죠. 그 다음은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인데, 뭐 이것도 저희는 없으니까 패스. 다만 여기서는 아까 자녀 세액 뭐 공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공제에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지만 저는 입력을 안 했으니까 없어서 그냥 패스입니다. 그 다음은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 세액 공제 7만원,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은 이제 확인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패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팝업창이 뜨는데, 무기장 가산세에 대한 경고 메시지 뭐 한번 나오는데 뭐 읽어주고 패스. 그 다음 가산세 명세서인데, 이것도 가산세를 받는 게 없다면 그냥 패스. 다음은 기납부 명세서인데, 뭐 예납한 게 있다면 그걸 확인하셔야 되지만 뭐 저희는 소득이 적어서 그것도 없습니다. 뭐 예납할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모든 입력 단계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세액 계산 페이지입니다. 최종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금액 그리고 세율, 그러니까 최종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거기에 따른 세율, 그래서 산출세액, 또 공제 등을 뺀, 세액공제 등을 뺀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려가서 신고 내용에 동의하시고 제출하겠다를 작성해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뭐 하여튼 뭐 여기서 또 내용을 확인하고, 아까 동의를 했는데 또 동의를 하랍니다. 하여튼 뭐 동의를 하라니 동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국세청이 의심이 많은가 봅니다. 동의를 하고 신청서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끝. 아, 드디어 빨래 끝.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서 그리고 쉬러 가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또 페이지가 하나 더 뜹니다. 신고서 접수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가 뭐 내용을 확인하라는 거 말고 중요한 거가 스텝 2,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뜹니다. 뭐 이렇게 많은 단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겨우 스텝 1을 지나서 스텝 2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텝 1은 참 대단한 스텝이었습니다. 아무튼 국세청은 뭐 하여튼 지자체랑 별로 안 친한가 봅니다.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뭐 하라면 해야죠. 하여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나름 사정이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스텝 2 신고를 누릅니다. 신고 내역을 누르면 또다시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세청 페이지에서 하는 것들은 홈택스 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각각 들어가서 접수증을 출력하시거나 납부를 하셔야 되는 과정은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신고 이동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눌러서 조회를 하고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입력하고 뭐 혹시나
환급받을, 뭐 환급받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동의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진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일단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